안녕하세요. 앵커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이 추위에도 여기까지 설명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에는 크게 이제 저희 학원 홍보 앞에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윈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이전에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 어디로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희 학원 윈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1월, 2월에 이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준비해서 들어가야 고등학교 때 크게 문제가 없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를 조금 하고 시작할 건데요. 제가 이제 앵커학원을 여기서 이제 오픈한 지 올해 참 10년 차입니다. 10년 차고 조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SBS 기지에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 신에도 있으시지만 저 좀 쪽팔리긴 하는데 꼭 저희 직원분들이 영상을 띄워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7분짜리 영상인데 짧게 2분 정도만 홍보 좀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북구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반갑습니다. 수학의 즐거움 속으로 학생들을 인도하는 김건우 교수입니다. 뭘 공부하면 안 돼? 풀기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모르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고수. 세상 보고 본인이랑 겹치는 거 많으면 안 보내도 됩니다. 진도보다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고수의 원칙은 복습을 철저히 하는 거랍니다. 학생들마다 수준이 다르고 그동안 배워왔던 게 다르고 그리고 지금 이해력 자체도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노력이 좀 많이 천차만별이 되더라고요. 또 뭔가 예습보다는 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거에서 몰랐던 것도 한번 질문하고 복습하는 것을 좀 강조합니다. 공부에는 끝이 없으니 수업 후에도 학생들이 질문하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질문에 답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콕콕 짚어준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수의 수업에서 이 문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문제 풀이가 드디어 끝났나 싶었는데 한 다음에 빼면은 K가 없어지죠. 근데 지금부터 이걸 안 받아도 될 거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 눈이 도로 반짝이는 이유는 이제 가져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 다른 풀이. 다양한 풀이 방법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고수의 또 다른 원칙인데요. 이제 강원도 애들 교육하면서 느끼는 게 결국 수학 실력을 키우려면 한 가지 풀이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 풀이가 왜 이 풀이가 메인으로 잡혀있는지 그리고 다른 풀이가 왜 되는지 이런 걸 기억을 하고 연습을 해야 오랫동안 그 전체 과정을 알아낸다고 생각해서 항상 그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7분짜리 영상인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짧게 잘랐습니다. 한 방송된 지 이제 한 2주 정도 됐고요. 어떻게 또 열심히 여기 또 동네 10년 동안 수업을 하다 보니 이게 뭐 방송국에서까지 연락해서 출연을 하게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 이 동네 이제 학부모님들 자영업 학부모님들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수강료 감면 및 지원하고 지금도 이제 성북구청이랑 같이 조금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수강료 지원을 조금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월 10일에 이제 1월에 경제관은 교육산업대상 아마 1월 10일에 상을 갖고 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 그래도 상까지 받게 되었는데 네 앞으로도 이제 또 10년 딱 됐는데 이제 20년, 30년 이 동네 학생들 잘 가르쳐서 더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학원이 어쨌든 앵커학원이 그동안 잘 퍼져왔고 지금 이 지역에 이 사거리에만 한 6개, 7개 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신일고 바로 옆에 과목관 개설했고 올해 시범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진행한다는 건 현재 수학 과목만 여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여기 이제 국영수가 전부 다랑 그리고 이번 1월에 토요일, 일요일에 이틀 동안 모의고사 수업을 깔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 학원에 이제 신유철 원장님이 오셔서 윈터 컨트롤을 만날 때 같이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초에 조만간 이제 숭례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여기가 지금 숭례초등학교인데요. 숭례초등학교 바로 앞에 이 건물에 저희가 조만간을 개설했고요. 여기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 대상도 수업을 하지만 4대 국어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애는 사대부가 안 갈 건데 이래도 알고 계시지만 이 동네 살아도 개성고 1지망, 2지망 영어 나오는데 3지망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 뭐 사대부고 되잖아요 솔직히.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대부가 여기까지 오는데 교통편이 너무 안 좋다고 친구들이 올해 초에 좀 열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짜 열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사대부 1학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국영수 과학을 다 수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유관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미 계약을 했고요. 위치가 수유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회화여고 바로입니다. 회화여고 정문에서 10초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있고요. 저기 작년, 재작년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회화여고를 의외로 이 동네에서 회화여고가 좀 많이 가요. 많이 가서 지금 제가 가르치는 2학년 학생들만 하더라도 회화여고 9명이 있는데 도대체 회화여고 좀 멀잖아요. 많이 멀거든요. 그래서 회화여고 학교도 지금 계약을 했고 내년 3월 목표로 지금 예정 중입니다. 회화여고도 국영수가를 여기서 진행할 것 같고 그리고 뭐 회화여고 근처 솔생부도 아마 여기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교 바로 근처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짧은 홍보는 끝났고요. 어머님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제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게 좀 질문이 뭐 설명회 많이 다녀보셨죠? 실은 이 설명회는 11월에 대부분 학원에서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 학원에서도 다 진행을 했고 저희 학원도 6월에 그리고 12월에 한 번씩 전문가분들 모셔서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그 설명회에서 어머님께서 못 들으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이 동네에서 10년 동안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 맞춤으로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고등학교를 어디 선택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중요한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가서 행복한 고등학교 라이프를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솔직히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좀 슬프지만 대학을 잘 가는 게 목적이 된다는 것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 좀 정말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걸 목표로 했을 때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거에 대한 그걸 베이스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대학교 가는 방법은 크게 내신과 수능 그리고 수시와 정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런 비교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남고가 좋냐 공학이 좋냐 여고가 좋냐 공학이 좋냐 학교 관리를 잘하는 곳 애들 생기부 관리를 잘해주는 학교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학교가 좋지 않느냐 근데 그런 학교는 조금 내신 따기 쉽지 않느냐 자사고가 좋은가 일반고가 좋은가 또는 학교 분위기는 어떤가 공부하는 분위기냐 아니면 약간 놀자 분위기인지 이런 것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실제 매년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작년에 남고였던 학교가 올해 여고가 되진 않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공원도 되지 않고 이 네 가지는 지금 몇 년 동안 이 근처 학교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부분의 포인트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입시가 바뀌잖아요. 지금 예비고가 아예 바뀌지 않습니다. 아예 바뀌는데 이 입시 변화 때문에 학교 이 우선순위가 조금 뒤바뀔 수 있다는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변화되는 입시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뭐 여기 설명이 처음 아니실 테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잡고 싶은 건 두 가지. 첫 번째가 고교학점제랑 두 번째가 내신 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뀐다는 부분입니다. 고교학점제는 뭐 얘기하면 엄청 길어지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나중에 너희가 하고 싶은 직업에 관련된 조금 깊이 있는 그거에 대해서 파고들 만한 과목만 열심히 들어서 대학교처럼 이수하면 오케이. 대학교도 뭐 저희가 알지만 뭐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교양이 있고 뭐 교양이 있고 이렇잖아요. 똑같이 그런 대로 가겠다. 선택권을 넓혀서 학생들이 조금 더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과목을 듣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제 개편된 교육과정이 되게 복잡하게 분류가 세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으로 생각하는 국어, 수학, 영어만 하더라도 공통과학이 있고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 표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표가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표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수학,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수학 베이스로 말씀드리자면 수능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여기까지인데 이게 지금이랑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서울대에서 얘들아 우리는 서울대 기계공학부야. 우리 과를 오려면 고등학교 때 고교 학점제니까 너희는 물리2 미적분 기하를 권장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권장 과목이 아니고 필수죠. 왜냐면 서울대 경쟁률이 1대1보다 낮진 않을 거예요. 경쟁하는 애들은 이걸 다 대부분 듣고 왔을 거예요. 그럼 이걸 들은 애들끼리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걸 안 들으면 권장 과목은 제 생각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들어야 돼요. 서울대는 다른 학교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교학 검제로 가는데 물론 이제 3년 뒤 얘기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겠지만 이거를 들어. 이거는 무조건 권장이라서 무조건 듣고 이것도 웬만하면 듣는 게 좋을까라는 얘기를 했고 문제는 서울대가 시작하면 다른 학교가 따라가죠. 서울대가 시작하면 항상 우리나라 다른 학교가 그 교육방에서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대학교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해요. 미적분 안 하는데 서울대 공대를 하면 수업을 아예 못 들어보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전에 2000년 초반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문과생들이 미적분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문과 커리큘럼에서 미적분을 뺀 적이 있습니다. 그거 2년인가 3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 경영학부 경제학부에서 우리 미적분 안 하는데 안 받을 건데 다시 바꿔. 다른 학교로 가. 아마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못 들으면 아마 못 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확동은 괜찮아요. 확동은 왜 괜찮냐면 수능 시험 범위. 수능 시험 범위고 지금 상태로 봤으면 제 생각에는 내신도 상대평가가 될 겁니다. 확동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상대평가를 하고 상대평가를 하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더 하겠죠. 절대평가는 90점만 넣으면 끝이기 때문에 뭐 공부하는 선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평가는 그게 아니잖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애가 있으면 등급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선배들 기준으로 미적분도 괜찮아요. 선배들 기준으로 미적분은 보통 3학년 때 하는데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내 수능 시험 범위니까 당연히 3학년 때 열심히 하겠죠. 내신에 집중하면 어차피 수능이 같이 병행이 되잖아요. 자, 지금 예비 고1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적분이 수능 범위가 아닌데 3학년 때 해요. 근데 상대평가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미적분을 열심히 해서 일단 내신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받았어요. 근데 그동안 수능 공부를 못한다 이랬다.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최선을 모르죠. 이게 되게 밸런스 맞추기 훨씬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서 기하랑 물리투는 차라리 괜찮아요. 기하랑 물리투는 절대평가입니다. 3학년 때 하긴 하는데 절대평가라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아요. 기하는 2학년 때 하는 학교도 많고요. 어쨌든 지금 선배들 기준으로 절대평가인데 지금 예비 고1애들도 절대평가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미적분이고 이 미적분 때문에 입시에 3학년 때 지금은 예비 고1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피부로 안 하다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조금 많이 재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드렸는데 정말 세밀하게 만들어 말씀을 드리면 거의 한 시간만 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용인지 이미 설명을 어느 정도 다들 듣고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유튜브에도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 내용만 가지고 고교 선택에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조금 이따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을 주는 건 5등급제입니다. 현재 9등급제는 4%, 7%, 네, 12%로 되어 있는데 실은 한 11% 되고요. 조금 잘못됐네요. 23%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5등급제로 바뀌면 1등급이 10%까지예요. 그리고 원래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근데 원래 2등급까지 학생이 1등급 어차피 이거는 지나간 거니까 좀 잘못했어 버립시다. 자, 원래 2등급이 11%까지였는데 2등급까지 봤던 학생이 지금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올해 저에게 문의 주셨던 게 그런 겁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싶은데 개성고 특히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개성고가 내신이 빡빡합니다. 그런데 5등급제로 바뀌니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편해집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해져요. 지금 원래 2등급 갔던 애들 1등급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이 어느 정도냐면 4등급에서 3등급 올라가는 노력에 최소한 제 생각에 한 3, 4배는 해야 2등급에서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공부를 더 해요.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공부 시간을 3시간을 늘렸는데 성적이 내려가면 다른 애는 4시간을 늘린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등급이었는데 갑자기 1등급 됐어. 실은 문적인 요소가 조금 힘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4등급을 받았던 날에 배가 아팠다거나 힘들었다거나 컨디션 나쁘거나 1등급 받은 날에 좀 잘 찍었다거나 수학에서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훨씬 여유로워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내신을 좀 덜 신경 써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이제 요약해서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택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기엔 이제 학교 선택의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은 원래도 학생 수를 많은 곳이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는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유는 1학년 때는 별로 이걸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1학년 때는 학생 수가 많으나 적으나 1등급이 10%까지면 생각보다 많이 여유롭거든요. 지금 선배들보다 훨씬 여유로워서 1학년 때는 괜찮은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 2학년 이후로 과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훨씬 세분화가 되겠죠. 훨씬 세분화가 되는데 그러면 과목마다 듣는 인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과목마다 듣는 인원수가 줄어들게 될 거고 지금 선배들보다 과목마다 듣는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면 상대 평가를 하는 과목은 등급 따기가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수인원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배들도 뭐 미적분하는 학교 중 뭐 어디 학교더라? 제가 해화여고인가 솔생공간대 1등급이 2명이에요. 지금 선배들. 근데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택에서 학생 수가 메리트가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학생 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 말씀드렸지만 1학년 때는 큰 체감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약간 전략적인 승부도 가능합니다. 요즘에 이 근처에서도 전학이 생각보다 여유롭거든요. 이유는 학교마다 학생 수가 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 개성고에서 신일고 전학하고 신일고에서 개성 전학 이런 애들도 좀 많아요. 이 근처에서. 지금 말해서 약간 전략적으로 1학년과 2학년에 전학 같은 경우를 좀 고려하는 학생들도 지금 선배들도 많은데 충분히 내년에도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바뀐 커리큘럼으로 인해서 수능과 내신이 괴리감이 너무 커졌어요. 말씀드리는 게 아까 미적분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고3들이 미적분 내신 정시든 수시든 열심히 합니다. 왜? 어차피 수능 시험 다닐 때 이공계를 가려면 미적분을 안 하면 대학에서 아예 안 받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우리가 그 어차피 표점도 훨씬 높기 때문에 요즘에는 문과생들도 미적분 선택하잖아요. 왜냐하면 미적분 92점이 확통 92점보다 훨씬 표점이 높기 때문에 대학까지 많이 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표점에서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시로 따지자면 가산점을 수학에서 많이 주는 학교가 서강대죠. 서강대는 예를 들어 우리가 국영수가 있으면 33%, 33%, 34% 이런 거 좋은데 수학에만 가산점 50% 줍니다. 그럼 실은 표점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다 곱하기 1.5 되는 거예요. 50%의 가산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적분을 결국 선택하게 될 건데 지금 3학년, 지금 예비고1 애들은 3학년 가면 미적분이 수능 범위가 아니다. 그러면 내신 공부를 하면 수능 공부를 못하면 내신은 잘 받았는데 최저를 못 맞췄네? 떨어지고 차라리 지금 예비고1은 가장 대학을 잘 가는 방법은 오히려 이거일 수도 있어요. 원래 다들 알고 계시지만 현역은 재수생보다 대학 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시가 재수생이 압도적이기 때문인데요. 현역들은 뭐 지금 이제 학생들도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무조건 수시를 1순위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학종이 최고입니다. 학종은 재수도 좋아요. 학종 재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시는 재수를 했어요. 근데 한 뭐 300점 만점이 290점 되는 애들은 1년 재수한다고 해서 290점 넘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수시 재수는 작년에 생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최점을 맞추는 거예요. 수시를 한번 잘 받은 거면 계속 재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시를 무조건 강조해 드리는데
최저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3학년 1학기 때 수시 수능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내신 잘 따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최저를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떨어지면 내년에 그냥 정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요즘에 현역으로 못 간다고 흥이 안 잖아요. 요즘에 뭐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다 대학 다니면서도 더 좋은 대학 가려고 계속 재수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바뀔 거예요. 3학년이 특히. 3학년 내신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현역들에게 힘들어질 거예요. 다행인 점은 뭐죠? 재수생들이 지금 예비 고1 애들이 수능 칠 때 재수생이 많이 없겠죠, 지금보다. 왜? 걔들은 사탐이랑 과탐을 공부해야 돼요. 문과생은 과탐을 공부해야 되고 이과생은 사탐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재수생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계속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반수를 하든 조금 더 높은 대학, 조금 더 좋은 과를 가고 더 좋은 데로 가려는 지금 아예 분위기가 팽배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수그려 들까요? 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냥 1년 사탐 공부, 과탐 공부 더 하고 더 좋은 데 갈래. 그런 애들이 저는 막 많이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똑같이 수시가 중요한데 3학년 내신이 힘들어질 거고 문제는 이게 2학년까지 내려올 수 있다. 왜? 2학년은 인원수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등급제로 바뀌는 이유를 아까 제가 일부분 얘기했는데 학생도는 제 1등급이 2명이에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근데 5등급제로 바꿔도 5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학생 수가 또 줄어요. 그럼 1등급이 지금 2명인데 많이 늘어봤자 4명입니다. 따기 힘든 건 똑같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입시 변화 때문에 학교 선택의 또 기준이 좀 바뀐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생기부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개성부가 실은 이 영상이 뭐 외부로 나가면 그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아니 우리 학교를 왜 이렇게 얘기해 기분 나쁘신 분도 계시겠지만 개성부는 생기부를 잘 봐주는 학교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잘 봐줘요. 뭐 어떤 학교는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잘한다는 얘기하면 또 기분 좋으시니까 개성부는 되게 생기부 잘 봐주시는 학교입니다. 실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를 관련한 이 중요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제 내신 1.0이 현재 이제 선배들 기준에서는 1.0 따기가 너무 어렵죠. 한 학기 1.0이 거의 없어요. 개성부는 1.0이 마지막으로 나온 적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 근처에 1.0이 나온 학교가 최근 5년 동안 제가 가르쳤던 학교 중에서는 영문고랑 신일고만 한 번씩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4% 안에 모든 과목이 다 돼요. 그리고 영문고 신일고 빼고는 이게 운도 따라줘야 되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영문고 신일고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인원수가 제일 많은 학교 중이거든요. 인원수가 적은 학교에서 정규 2등, 물리 정규 2등까지 1등급이고 생명 정규 2등까지 1등급이고 지구학 정규 2등까지 1등급이고 화학 정규 2등까지 1등급이에요. 이걸 다 정규 2등 안에 들어야 1.0이 될 수 있는데 그것만이 부정수 있죠. 솔직히 저는 운이 안 따라주면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전과목을 모두 다 정규 1, 2등을 하는 친구가 생각보다 없고 알겠지만 이거를 3년 내내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1.0이 엄청나게 넓어요. 1.0이 엄청나게 넓어요. 왜? 10%까지 다 1등입니다. 그러면 1.0끼리 경쟁할 수 있는 건 생기부죠. 그 생기부 관리가 중요해졌어요. 그러면 내신 중요도가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이게 역설적인데 내신이 이제 1.0끼리 경쟁이 안 되니까 생기부 관리 중요도가 많이 올라가서 1.0끼리 경쟁하려면 생기부가 중요해졌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1.0이 아니면 이게 본인이 1.0이 아니면 그럼 이미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1차로 야 우리 1.0끼리만 경쟁할 거야. 우리는 인서울 의대거든. 우리는 1.0 아니면 안 볼 건데 이러면서 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데 내가 어느 날 어떤 한 과목이 아쉽게 2등급 문을 열었다는 건 이제 2등급 1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선배들 기준으로는 이제 3등급, 2등급 후반 부분이에요. 지금 2등급 후반이면 이제 계정 보면 2등급 초반이 되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나오면 1.1이겠죠. 1.1이면 여기 경쟁도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신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급이면 안심. 지금 선배들 1등급이면 안심이에요. 왜냐하면 1등급 안에서 4%이기 때문에 1등급 끝이나 전교 1, 2등이랑의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수준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때는
알겠지만 10%랑 전교 1등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 과목에 2등급 꼴찌랑 전교 1등은 수준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2등급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있다. 아까처럼 운에 달렸어요. 3년 내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는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서 1등급 받으면 좋다가 아니고 이걸 3년 내내 유지하기 위해서 1등급 중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안정적이지 않냐.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뀔 것 같아요. 1등급 중반이면 지금 기준으로 2등급 초반이거든요. 2등급 초반 정도는 운에 연연하지 않고 실력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2등급 초반인 애들이 1등급을 들어가는 말만으로 되게 고생을 하는데 요 라인에 걸쳐 있으면 또 고생할 겁니다. 그쵸? 운적인 요소는 줄었기 때문에 실력으로 1등급 중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슬아슬하게 하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 커리큘럼,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한 우리가 개정 교육이 되면서 이런 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럼 우리가 많은 걸 따져야 되잖아요. 학교를 선택하는데 학생 수도 따져야 되고 생계부를 잘 관리하는지도 따져야 되고 근데 아슬아슬한 내신을 받으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일단 제가 1년차 학교 중에서 8개 정도를 제가 지금 봤는데요. 요거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개인적인 판단인데 인원수는 현재 인원수. 영구랑 11구가 인원수가 압도적이죠. 자, 그러면 이 내신 관리, 영구가 3이다. 학생한테 유리하다. 내신 따기 쉽다요. 11구는 인원이 많지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이 모였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인원 따라 좀 많이 따라가는 거고요. 성진 요구 인원 엄청 적합니다. 따기 힘들어요. 그 아주 당연한 일이죠. 인원수 따라가고요. 근데 요 수행평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정고는 수행평가 하예요. 개정고 수행평가 되게 퀄리티 높고요. 퀄리티 높고 애들끼리 신경도 많이 쓰고 되게 주제도 좋고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개정고처럼 수행평가 해야 돼요. 하지만 왜 하냐면 수행이 너무 많아요. 많고 이 잘하는 애들끼리 수행도 열심히 하는 애들끼리 또 경쟁을 해서 점수를 내리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신경을 쓰느라 공부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하라는 거는 학생한테 유리하겠다. 생각보다 수행평가 많고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업 분위기, 이건 학생들 공부 분위기인데 상이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이게 상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전국고잖아요. 학교 전체가 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11고 정도면 그래도 상이잖아요. 이게 남고다 보니까 분위기가 열심히 안 하는 애들도 좀 있어요. 걔들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자습실에 1학년 2학기까지 잘 돌아가서 야자를 많이 하는데 분위기 안 좋다고 1학년 2학기는 2학년부터 빠져나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도 남학생들끼리 분명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를 높진 않으니까. 그래서 학업 분위기는 제가 보기엔 상은 아예 저희가 못 줬습니다. 원래 5등급, 저도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5등급제로 하려다가 학교에서 이거 나누면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한 평가를 왜 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축하드리는데 다시 한번 제 의견이고요. 제 의견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생기부 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고 이제 면학 관리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냐면 선생님들이 애들 공부를 시키는 분위기냐 약간 이런 거. 개성고랑 신일고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분위기입니다. 공부해라. 어느 정도냐면 개성고는 신일고보다 심해요. 제가 수학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부교재가 제가 보기엔 여기서 수학 부교재를 제일 많이 줘요. 양을 제일 많이 줘요. 정말 부교재 2번 풀고 3번 풀고 시험 치기가 힘들어요. 2학년 같은 경우 1학년은 좀 적긴 한데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시키려고 하는 분위기다. 자, 그러면 보면은 개성고랑 뭐 신일고는 뭐 자다 보니까 그렇다 칩시다. 개성고가 그러면 내신 관리는 딱 힘들지만 생기부 관리도 잘해주고 분위기도 좋고 수행평가도 힘들지만 어쨌든 대학을 잘 가느냐? 잘 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통 대학을 잘 간다고 표현하면 상위권 대학을 얼마나 가느냐. 실은 뭐 진학률이 높냐 낮냐를 보는 건 아니죠. 진학률이 뭐 우리가 300명인데 250명이나 대학 갔어. 이거 보는 게 아니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상위권 대학을 몇 명 간다를 보자면 되잖아요. 그럼 개성고 같은 경우는 이 내신 관리도 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내신을 나눠 먹습니다. 작년 전교 1등이 제가 알기로 1.3인가 그랬습니다. 1.3인가. 지금 2학년 이제 올해 3학년 시험이 끝났으니까요. 지금 2학년 이제 전교 1등을 제가 가르치는데 얘가 1학기 1.0을 했어요. 했는데 2학년 1.3이에요. 그
과학이 4과목이 다르잖아요. 1등급까지 확 줄어들어요. 원래 이거 과학을 잘했는데 예전에 뭐 전교 5등에서 10등 사이 있었는데 이제 전교에서 5등에서 10등 사이면 모라하고 지원생원 아니면 그거 등급이면 삐끗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처럼 삐끗하다는 게 되게 웃겨요. 학교쌤이 시험을 쉽게 내느냐 어렵게 내느냐에 또 다르잖아요. 쉽게 내려면 잘하는 대로 다 맞는데 이번에 개성고 1학년 과학이 만점자가 전국에 40명이 그랬대요. 저번 시험이. 이제 없어요. 2등까지 없어요. 이 학교 시험마다 또 다른 거예요. 되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무조건 다 뭐 믿고 그러시지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A에게 맞는 거. 중요한 거는 이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 애는 어디를 보내면 좋을까? 이거를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모든 학생이 모두 다 다른 학생이고, 모두 다 다른 학생이고, 뭔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약간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이 동네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상담받던 학생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학생 A, 제일 가장 많이 상담한 형태인데요. 사춘기예요. 사춘기. 요즘에 좀 빨라지긴 했는데 계획적이지 않고요. 머리는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수학적 머리는 약간 좋은 것 같은데 수학을 보면 본인만의 세계가 좀 돋보여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주변에 많이. 물성실하고요. 꼭 계산하면 실수 많이 하고. 이제 사춘기였으니까 여자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많죠. 사춘기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가장 많이 보는 남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은 가장 필수적인 건 관리입니다. 관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춘기라서 이상한 호감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공학보다는 안 보고요. 이런 거 좀 뻔하죠. 그냥 재수가 너무 확실합니다. 요즘에 남녀공학 가면 실은 남녀 합반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분반입니다. 개성고 영어 다 분반인데 그럼 좀 덜하지 않아요? 동아리 합니다. 네, 동아리 가서 만나요. 동아리 가서 만나고 귀가할 때 만나고 중학교 때 또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중학교는 다 남녀공학이니까 가서 이제 또 돌고 돌아서 다 만납니다. 그러면 동아리 이상한데 분명히 같은 동아리인데 한 애는 저는 수업하면 6시간 하는데 딴 애는 안 와요. 동아리 활동한대요. 너 동아리 활동 너 일찍 왔네? 아까 끝났는데. 거기가 놀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남고가 좋고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고보다 자사고가 낫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는 꼭 자사고라고 하기보다는 이 면학관리를 좀 많이 해주는 학교. 면학관리를 좀 많이 해주는 학교. 자사고는 보통 면학관리를 많이 시키니까 일반적인 거고 이제 공부를 많이 시키는 좀 타이트하게 키우는 학교에서 좋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스고요. 그래서 남학생 중 일반적인 애들은 제가 웬만하면 신일고 그런 어머님들이 가장 못하는 게 내신 따기 힘들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 친구 어느 학교 가도 공부 시간 못 잡으면 다 힘들죠. 다 힘들어요. 어느 학교도 똑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5등급제밖에 조금 덜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들이 요즘은 위력 잡고 조금 정신을 일찍 차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성실해요. 사춘기 지났어요. 예습이 잘 돼있다. 이거 실은 선행 좀 했던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왔거든요. 그 설명이 영상 봤는데 선행이랑 단어가 너무 안 돼서 예습이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까지 살펴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선행한다는 일도 않기 때문에 허당기가 있어 실수가 좀 있어요. 약간 덤벙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약간 업돼 있어요. 뭐든 다 하고 싶어요. 어디든 뭐 학생회장도 나가고 싶어요. 의욕이 과다. 이 의욕 과다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이 여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남학생 중에는 많이 있지 않지만 의욕 과다면 제가 지금 개성고 그룹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개성고한테 잘 맞을 수 있는데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요. 이 물음표. 왜냐하면 개성고 가면 학교의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의욕 과다를 다 하려고 해요. 다 하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시험 나요. 1.0이랑 2.0 나왔어요. 망한 거죠, 지금. 물론 내신이 2.0인데도 2.0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중에는 최상위 학교를 갈 거예요. 그렇게 활동하면. 하지만 결국 1.0 애들이 가는 애들은 학교를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제가 개성고라고 하면 개성고 무릎표로 맞습니다. 이런 거 이제 어머님이랑 학생들도 조금 가서 어디까지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역시나 일반고보다 자사고가 좋다라고 한 거는 얘들은 분위기를 잘 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데 분위기를 잘 탄다는 얘기는 노는 분위기는 노는 거고 공부하는 분위기는 공부하는 분위기라서 자사고를 했지만 실은 이제 면학 분위기가 좋은 거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 성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이 허당기, 실수가 좀 있다. 이게 실수가 많은 애들이 꼭 있습니다. 특히 수학. 수학이 제일 심한데 실수가 많으면 이 학교 시험 스타일이 좀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실수가 많으면 뭐가 되냐면 실수를 함정으로 많이 내는 학교의 경우에는 이걸 어느 정도 내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이번 시험은 4등급이고 다음 시험은 1등급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성향을 고려해서 가장 무난하게 사전에 조금 준비해보는 게 좋아요. 학교 시험을 내가 한 두세 개 학교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두세 개 학교 중에 어디 갈지 살펴보면 좀 학교 시험을 미리 좀 쳐본다거나 좀 이러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그래서 결정했다. 아, 난 개성고, 난 2등 영어고 했다. 근데 막 본인이 남학생인데 저 고대국고 합격했어요. 그렇다고 좌절할 건 아니죠. 그럼 고대국고 갔으면 고대국고 시험 성향에 맞춰서 공부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좀 효율적으로. 아까 밸런스 말씀드렸잖아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이유는 절대적인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게 저희 학원 이거죠, 실은. 학원 이거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여학생들이 사춘기 더 빨리 끝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코스예요. 사춘기가 지났고 의욕과다고 성실하고 좀 완벽하게 뭔가 하고 싶어요. 이거 아까 남학생이랑 똑같습니다. 개성고 가면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추셔야 돼요. 정말. 놀지도 않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딴 거 많거든요. 그리고 여고보다는 공학이 낫다. 왜냐하면 여고보다 공학이 낫다는 건 좀 슬픈 일인데 남학생들이 이런 부분, 수행평가, 생기부, 어떤 활동의 베이스를 좀 깔아줍니다. 네. 아까는 남학생들이 성실한 애가 소수인데 여학생은 이런 애들이 요즘은 베이스예요. 훨씬 사춘기가 빨리 끝나는데. 그래서 개성고도 대부분 수행이랑 학교 이런 활동은 남학생들이 밑에 좀 많이 깔아줍니다. 근데 여고 가는 여학생들은 잘 이런 분위기면은 얘들끼리 붙여가는 거예요. 그런 활동이 돼요. 그래서 여고보다는 공학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 밑에 깔아준다는 게 좀 슬프지만 정말 밑에 깔아준다는 게 아까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이번 학생 수. 그리고 평균이 높고 인원수가 많은 학교. 평균이 높은 학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면 이 학생들이 실은 멘탈 좀 약해요. 완벽주의 성향은 약간 멘탈 강한 거랑 반대인데 완벽하게 뭔가를 못하면 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어렵게 되면 결국 1등급을 받든 안 받든 점수 자체는 낮을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완벽주의 성향이 좀 강한 친구들은 평균이 너무 어려운 시험 학교를 가면 괜히 스트레스 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이거는 멘탈적인 부분이라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뭐 우리 학교 시험이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지만 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좋게 받아보겠다. 뭐 요즘에 원형특사고라고 하잖아요. 마인드만 잘 바꾸면 되긴 합니다. 뭐 인원수 많은 걸 뭐 좋긴 하니까 뭐 그렇게 적고. 그래서 이런 친구는 이제 사춘기가 아직 안 끝난 친구. 또 외모에 좀 관심이 있고요. 네, 뭐 선행도 좀 많이 안 했고. 근데 여학생이 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성실해요. 남학생보다. 성실하긴 한데 이런 친구들은 보통 사춘기 외모 관심이라든지 분위기 갈등 이 세 가지가 엮여져 있습니다. 예. 이 학생들은 실은 남녀공학부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동아리 끝나고 놀러 갈 거예요. 가능성이 제목이 없습니다. 동아리 끝나고 학원으로 놀러 왔으면 좋겠는데 공부 좀 지키게. 조금 공학보다는 여고를 좀 많이 추천드리고 여고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약간 면학 분위기를 좀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이 친구들은 시험과 수행의 균형이 약간 필요한데요. 이제 선행 수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량은 무조건 많아야 좋습니다. 무조건 많아야 좋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기부가 안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공부를 워낙 많이 해놨으면 지금 공부의 시간 조금 더 투자하고 뭐 이런 수행에다 좀 집중을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균형을 좀 맞춰야 되고요. 역시나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요약을 하자면 이거예요. 생각보다 이 동네 학교 분위기 자체는 안 바뀔 겁니다. 작년 재작년 똑같습니다. 갑자기 여고가 남고되고 그러지 않고 공학부 뭐 이거되고 이러지 않고 뭐 학교에서 쌤들 급전적으로 바뀌는 학교 없고요. 뭐 조금 바뀌는 학교 말씀드리자면 용문고가 예전보다 학교에서 좀 푸시 많이 하고요. 조금 예전이랑 비슷해요. 용문고 남고 중에서 용문고는
예전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퀄리티, 학생들의 연합 보기가 조금 좋아졌어요. 학교에서 좀 많이 밀어요. 그리고 신일고도 원래도 자사고였지만 예전보다 더 많이 밉니다. 약간 공부 더 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많이 하고요. 창문여고는 분위기 계속 그대로고요. 열심히 시킵니다. 성신여고도 그대로인데 성신여고가 좀 특이해요. 성신여고실은 성신여고 1순위로 지망하시는 어머님들 거의 없거든요. 근데 결국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성신여고가 특이한 게 인원수가 적고 그런데 매년 애들이 이상하게 대학을 좀 잘 갑니다. 근데 생기부가 따로 좋냐? 뭐 그거는 제가 생기부를 다 묵살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성신여고 애들 이상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사소한 특징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5등급제로 바뀌고 이 5등급제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해도 이게 부담이 없는 게 아니다. 왜? 예전에는 1한 2.5가 2.0한테 비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5는 1.0한테 못 비벼요. 2.5는 2.0이랑 아예 같은 대학을 못 갈 겁니다. 그래서 내신 좀 역설적으로 내신에 대한 중도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경계선에 있어서 좀 위험해요.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조금 고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의 성향과 인원수랑 연합 분위기 그리고 시험 스타일을 미리 조금 준비 좀 해보자고요. 이런 걸 조금 병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제가 깜빡 노트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수시일지 정시일지 이런 길을 예전 선배들보다 빨리 정해요. 예전 선배들은 3학년 때 정하면 됐거든요. 생각보다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계속 공부하면 되거든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근데 조금 빨리 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수시를 베이스로 생기부 관리를 조금 진행을 좀 푸시를 하면서 내신 이제 옛날보다 훨씬 급상승이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2.5 할만해. 이제는 2.5는 할만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걸 베이스로 해서 조금 정시 수시를 일찍 결정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1차적으로 요 내용에 대한 학교 결정에 대한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는 거 편하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표정을 보니까 이거 고심이 많아지신 있는데 학생이 분위기 안 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좀 계획적이다. 그러면 영어고 추천드려요. 남자들은 분위기 안 타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고 영어가 이 근처에서 내신 이제 선배들 기준으로 1.3 이하 제일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인원수가 많아서 조금 실수해도 1등급 나올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밑에 깔아주는 친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등급까지 굉장히 좋고요. 제가 가르치는 애 중에 정말 계획적인 애는 성신이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창동고로 저는 갔어요. 창동고가 인원수가 0보다 더 많아요. 근데 상동고 생각보다 갈만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지하철로 4정거장인가 5정거장 그게 아니죠. 그런 쪽으로도 계획 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면 갔어요. 그 친구는 이제 성시에서 따기 너무 힘드니까 걔 언니가 실은 영국에서 1.01 받아서 고대 의대를 갔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친구인데 그 언니 보면서 이제 보는데 성시이 너무 힘든 거죠. 인원수가 영국 절반밖에 안 되니까 같은 동수인데 2등급 이러니까 바로 좀 가다가 이런 이제 계획적인 것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육원지까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 지금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많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부죠. 저희가 1부라서 이렇게 그 학교 선택에 대한 제가 다른 곳에서 못 들은 얘기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2학년, 3학년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2학년, 3학년 가서 변화를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에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하기 때문에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2차로 저희 학원 윈터 이제 커리큘럼 안내드리고요. 지금 요거는 저희 윈터 책자에 좀 나와있긴 한데 우리 신유철 부원장님께 설명해 주시고 요거 끝나고 이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 3월을 잘할 수 있는지까지 여기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유철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많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난가를 치고 영어 전화를 했던 분이 저예요. 뭐 목소리 들으셨겠지만 저희는 일단 저는 저희 예비고일 전반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저는 행코 부원장 신유철입니다. 다시 한번 일단은 저희가 회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되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희 앵콕다운 앵콕스러운 그런 윈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25년 예비 고1 윈터 시스템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대응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나름의 교육적인 그런 니즈가 있는 거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하나로 제공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윈터 패키지랑 수학 집중반이랑 그다음에 단과반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일단은 유의사항을 먼저, 공통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는 윈터에만 투입되는 파트 선생님은 없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선생님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선생님을 초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계속 전임으로 계시는 선생님들이고요. 그리고 다 모두 실력과 실적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길거리 가보시면 저희가 현수막 잘 해놨기 때문에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세분화된 영어랑 그 다음에 수학, 수준별 그리고 학교별로 좀 나눴어요. 일단은 영어랑 수학은 진단평가는 쳐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선택이에요. 선택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번에 한 90명, 아직까지는 지금 프리윈터 상담까지 해서 한 90명 학생의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좀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시험지를 두고도 관점 좀 다른 게 좀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학생의 객관적인 이런 실력을 좀 마주해야 돼요. 생각과는 다르거든요, 사실은. 생각대로도 있지만 생각보다 더 잘할 수도 있죠. 근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진단고사는 가끔 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날 아니면 다음 날에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통화를 할 때마다 한 20분, 30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님이랑은 한 2시간 가까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결과를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도 하고 상담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장사꾼은 되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 시험지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시는 거는 저는 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지도 보여지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저희가 시중에 파는 걸 갖고 온 게 아니라 저는 저희 학원에 경력은 한 15년 됐습니다. 앵콕이 온 지는 한 5년 됐고요. 주변에는 모든 학교들 다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잘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필요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진단고사도 그렇게 만들었고 수학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상중하고요. 그 다음에 심일고반, 개송고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개념으로 심화, 응용, 기본반 그리고 심일고반이랑 개송고반이 있습니다. 근데 심일고반은 단과만 있어요. 일정 때문에 그리고 있고요. 일단 당연히 개정된 교과가 반영된 겁니다. 과학이랑 국어가 좀 특히 그런데요. 국어 관련해서는 뒤에 문현아 선생님의 그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윈터는 패키지랑 수학 집중반은 한 10에서 18% 정도 이제 할인율이 적용된 건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유연성이 좀 필요했어요. 각 학생들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윈터 패키지랑 수학 집중반이 할인율이 들어가지만 혹여라도 단과를 듣게 된다면 단과를 따로 듣게 된다면 할인율은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전문업체 통해서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요. 선택입니다. 예, 집에 가서 먹고 와도 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저녁이나 점심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윈터 패키지 좀 설명을 하면 일단 윈터 패키지는 10-10입니다. 10-10으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예요. 10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점심시간 포함해서. 5시부터 10시까지 관리형 자습을 해요. 혹시
아침을 여는 앵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올해 여름방학부터 아침을 여는 앵커를 운영했어요. 사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이랑 추석 때 애들 낮에 노니까 불러가지고 공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번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노하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름방학 때 했을 때 그냥 잘 되려나 했는데 꽤나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관리적인 노하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걸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5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관리형 자습에는 교육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수업만 교육비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관리형 자습은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때는 매주 토요일 날에는 영어랑 국어 어휘 클리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단어 덜 외우는 애들은 와서 또 하고 가야 돼요. 지금도 뭐 따로 지금 프리윈터 기간입니다. 프리윈터 기간이라 가지고 단어 못하거나 덜한 애들은 남아서 하고 가요. 아니 일찍 오거나 주말에 부르거나. 그래서 윈터 때도 똑같이 예비고일을 적용될 것 같습니다. 국어도 어휘를 많이 1학년 때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올 수 있는 시간에 와서 당연히 수업 시간에 딱 하면 좋죠. 근데 이제 못하고 그냥 느린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인데요. 일단은 좀 과목별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상중하, 수준별반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일고, 그 다음에 개성고반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학원 기준으로는 개성고랑 신일고가 좀 메인이고 그걸 떠나가지고 어려워요 사실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반을 개설했었어요. 작년부터 신일고, 개성고 미리 대비를 해야 내신에서 좀 유리하기 때문에 학교에 약간 특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었고 올해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히 수학도 영어도 이제 일단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별반은. 그 다음에 수준별반은 상중하가 있고 상반은 영어는 심화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하를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좀 개념이 좀 정립이 안 돼 있더라도 만약에 중학교 때 어느 정도의 성취도가 있었던 친구들은 중반에 들으면 돼요. 아직 그렇지 않은 제자들은 하반 가서 열심히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일단은 윈터 때는 윈터 패키지에는 개성고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나가 보시면은 현수막에 이렇게 얼굴 2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메뉴가 김건수 대표원장님, 그 밑 얼굴이 정용준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실적이 어마어마하세요. 그분이 아마 개성고를 맡아서 해주실 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성취도가 있는 친구들은 개성고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화, 응용, 기본반이 있습니다. 심화는 이제 1등급 목표로 하는 거고요. 응용은 말 그대로 아는 거를 적용하고 응용하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은 제가 해요. 네, 기본 제가 하는데 저는 일단은 기본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게끔 좀 합니다. 붙잡아 놓기도 잘하고 해서 제가 기본반을 만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어와 과학은 일단 국어는 조금 있다가 문현아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과학은 뒤에 PPT 자료는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좀 생겨가지고 영상으로 저희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 집중반인데요. 수학 집중반은 저희가 나름은 좀 실험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번에는 최상위 반만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상위 개성고반만 수학 집중반을 선택해서 하면 되고요.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수금은 2시부터 5시까지는 관리형 자습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얘기 못 드렸는데요. 그 효율적인 경제성이라고 말을 좀 만들었어요. 원래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학생들이 어찌 보면 관리 하에서 공부를 하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제 수학 집중반도 관리형 자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과반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사정이 있죠. 성향도 있고. 그래서 인터 패키지나 아니면은 수학 그 집중반에 들을 수가 없다면 단과로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저희 능력 있는 외국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혹시나 이제 애를 못 믿을 경우 저희가 순공 카페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과를 듣더라도 순공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거기서 관리형 자습을 해줍니다. 어찌 보면은 좀 더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스케줄 관리, 인간 관리, 휴대폰 및 졸음 관리, 매주 학부모님 및 학생에게 피드백 제공하고요. 도시락도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데요. 1월 2일 날 대학 개강입니다. 그리고 저기 설 때 이제 연휴가 있어가지고 28일 수업을 31일 금요일 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금요일이 5주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28일 화요일 수업이 대체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윈터 진단평가 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랑 수학을 하고요. 일단은 수학은 우재필 팀장님께서 전화를 주실 거고, 영어는 이제 제가 드릴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드리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어요. 평일 8시고요. 죄송합니다. 평일 6시고요. 안 보고 가려고 외웠는데, 보게 되네요. 주말은 10시 10분 있고요. 12시 10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성장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북반 이미 반이 열려 있고, 이제 종합반, 사대부고 연구하고 종합반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화요구를 연구하고 수유관도 이제 개관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반을 여는 이벤트로서 일단은 초등학교 4학년이랑 중학교 2학년은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사대부고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말 대비 특강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혹시나 여기 학생들 중에서도 사대부고 갈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잘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저희 대표원장님께서 기말 특강을 여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국어 선생님들께서 특강을 여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집중반인데요. 말 그대로예요. 저희가 이제 강북관 있습니다. 미아역 위로 올라가면 강북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1월부터 모의고사 집중반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토요일 날에는 정해진 시간 국영수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관리하에 오답 정리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건 거의 태초때 같은 거죠. 토요일은. 그 다음 일요일 날에는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풀이를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주 7일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시킬 수 있는 좀 유연한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공은 말씀드렸고, 수공은 원래 저희가 순전히 관리형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시간제가 아니었는데 너무 이제 그런 요청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나중에 거금을 들어서 시간제로 약간 시스템, 관리형도 있고 시간제도 있고 이렇게 시스템 층별로 1층은 시간제, 2층은 관리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방금 원장님이 소개하신 이거는 교육생,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한국생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터 패키지는 세 명이 지금 시간대는 똑같아요. 시간대는 똑같고 그래서 오전에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고 커리큘럼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어휘시험 보고 분들은 똑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수업 시간에 어휘가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주말에 와서 저희 이제 할인학습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휘 공부하고 주고 선생님한테 시험 보고 저한테 와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휘라고 해서 어려움이 아니고 도전 소설에 나오는 어휘,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에 나오는 어휘, 수능에 나왔었던 어휘, 그 다음에 한자 성어,
요즘 이제 교과서가 올해 이제 내년에 바뀌잖아요. 교과서 중심으로 이제 바뀐 첫 해는 교과서 중심으로 나오기는 할 건데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장담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주변은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부교재가 있고 개성고는 이번에 기말고사에 아예 시험 범위가 세 분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개성고를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이 근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성고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3명의 선생님이 들어가세요. 한 분은 시험 범위가 이번에 없어요. 그냥 고전수가 이론만 해주는데 그냥 샘플로 수업 시간에 다른 것은 시험 문제 안 내겠다. 그래서 고전수를 2개 나갔는데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론을 한 거 가지고 그 이론하고 비슷한 것을 제가 문제를 다시 간추려서 2학년 거, 고3 거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문법은 이 근처는 넘기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법은 다 지금 고3 수준이에요. 특히 개성고, 청문여고, 영어고조차도 문법은 없어요. 문법에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학 때 문법 특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짜리예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거가 문법이 안 되면은 내신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김원현 선생님이고 이건 이제 단과 시간표입니다. 단과 시간표고 아까는 윈터 이제 패키지에서 전체가 똑같아요. 수요일에 배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세 분 선생님 중에서 나는 이 선생님이 좀 마음에 들어. 이 선생님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 그럼 이 선생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효생도 조금 꼼꼼한 편이 꼼꼼하고 또 이론을 많이 강조를 해요. 특성상 그리고 실일고를 좀 담당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저는 개성으로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 영어도 담당하고 그다음에 창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례 보고도 담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도 꼼꼼한 편이고 조금 디테일하게 좀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가 단과는 이건 이제 특강이고요. 특강이고 아까 이거 단과고 특강 말씀드렸고요. 한달을 지키는 한달에 대한 부분이고 현수인데 현수인도 굉장히 꼼꼼하세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개성으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도 할 거고 수능도 할 거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문법도 강한 편이에요. 문학도 강한 편이고 그래서 어느 선생님을 하셔도 다 10년 정도의 경력을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10년이 훌쩍 넘었고요. 경력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국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는 앞에서 설명을 조금 이제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신도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고 공통 과목 이제 선택 과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택 과목이 아예 없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담되는 게 문법입니다. 화자하고 문법을 이제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됐었는데 내신에도 다 반영이 되는 거고 수능에도 다 반영이 되는 거라서 이미 문법은 내신에서도 이미 어려웠었는데 다시 제도가 바뀌면서 문법은 더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됐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문법을 저도 1학년을 해보지만 2학년 올라가면 중요하거든요. 3학년 올라가면 또 중요하거든요. 뭐 선택 과목 있었을 때 언니가 선택하냐 화자가 선택하냐 화자가 선택하는 아이들이 지금 올해도 점수차가 5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표준 점수로 하면은 다 똑같이 등급이 매겨지는 거지만은 그래서 문법에서 판도가 갈려요. 그리고 문법이 차곡차곡 잘 돼 있는 아이들은 내신 대입 때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문법은 문제만 풀면서 자기 정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직전까지예요. 직전까지 문법이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돼요? 예시를 보고 그때 가서 원리를 물어봐요. 그럼 저 정말 속된 말로 사람 팔잖아요. 1시간 뒤에 저는 새벽 직보를 개성고는 새벽 직보를 했거든요. 아침에 1학년들은 기말고사 빼고 아침 11시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10시 반 이렇게 등교하면 되거든요. 6시부터 저는 직보를 했어요. 저녁 10시까지, 전날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6시부터 다시 10시까지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100점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법이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대환장할 노릇은 직전에 와서 아침 새벽에 와서 문법 이름을 물어봐요. 문법 이론을 물어보는 것은 문법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지. 분명히 계속 강조를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그때 잠깐 외워서 모면해요. 모면하고 종합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나니까 아침에 와서 좀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한 부분은 맞아요. 근데 안 한 부분은 틀리죠.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편안이 되면서 지금 협업 언어 독서 전문 문학인데 문학은 2학년 1학기 다 들어가요. 국어 1, 2는 이제 공통으로 1학기 다 하는 건데 2학년 3학년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저걸 다 해야 된다는 건데 2학년 때 다 해놓고 3학년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3학년 선택 과목이 가서 3학년 때 가서 내신 대비 한다라고 해서 3학년 가서 시작한다 이미 늦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기초를 잡을 때 기초 원리부터 정확하게 잡아가는 거를 저희는 좀 강조를 해요. 1학년 때 문학도 이름을 좀 하고 비문학 독서도 이름을 하고 비문학 독서는 교과서에 이번에 많이 편향이 돼 있긴 해요. 화법과 작문도 1학년 공통 교과서에 바뀐 교과서에 사례를 보면은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는 다 공부를 안 시켜요. 공부를 안 시키고 뽑아서 들어가요. 뽑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시험 범위를 예측이 불가능해요. 교과서 순서대로 가는 것은 영문고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대보고도 교과서 순서대로 진행하긴 하는데 좀 지그재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대보고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종합반에 다시 한 부분들이 되는데 사대보고는 교과서에서도 들어가긴 하지만은 프린트를 줘서 부교재가 다 되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프린트로 시를 뭐 어떨 때는 시조를 30개 던져준다던가 그 다음에 현대시를 여러 개 던져준다던가 이런 식이에요. 이번에는 이국사고를 딱 던졌어요. 그래서 이국사고가 쭉 들어가요. 근데 이국사만 하면 될까요? 이국사고만 하면 안 돼요. 30년대 걸 같이 해줘요. 윤동수 거를 동시에 해준다던가 한국문 거를 동시에 해준다던가 또 비교가 돼서 일제강점기 시대잖아요. 그럼 그런 시의 분위기가 1960년대하고 비슷하거든요. 60년대 주장하는 거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표현 방법들이 비슷하거든요. 어조가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들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험 범위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부분들을 자꾸 플러스 알파 해서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개성도 마찬가지예요. 개성고 같은 경우는 세 분의 선생님이 되는 부분들인데 아마 저 파트도 나눠서 진행을 하리라 생각하고 1학년 때부터 비문학 독서를 굉장히 어렵게 내가 1학년 때 비문학 독서가 들어가는데 지문 자체가 수능 특강에서 가져온다거나 혹은 3년 전에 수능이 나왔었던 거 가져온다거나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걸 줘요. 그리고 개성고 선생님들은 좀 자기 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편집을 다시 해요. 그래서 전혀 낯설은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정말 꾸준히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게 최종 목표는 대학을 보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내신 대회에서 끝나지 않고 개성고는 대학을 보내겠다, 수능으로라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1학년 때부터 비문학 독서, 문학, 그 다음에 문법 이 세 개가 동시에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창문여고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재가 모의고사 부분이에요. 근데 창문여고는 계속해서 부교재가 있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면서 좀 학교별로 좀 얘기를 했었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급도 마찬가지 되는데 무조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을 잘 보고 계세요. 이 부분 기억을 하고 계시고 일단 1등급, 2등급까지도 어려워요. 이 서울은 우리가 2등급이죠. 1등급 내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5단계로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자, 일단은 전체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시지원, 정시지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릴 건데 1학년 때는 무조건 이제 내신 잡아야 돼요. 근데 무조건 내신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수능 공부를 안 하나요가 아니에요. 수능이 밑바탕에 깔려있어 내신 대비지만 그래서 모의고사 훈련 계속 해야 돼요.
모의고사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게 학교별로 시험 범위가 다 다르긴 한데 다 시험 범위가 교과서 중심이 아니에요. 교과서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 비문학 독서 1학년 때부터 하고 가야 돼요. 3학년들을 보는데 3학년 올라가서 비문학 독서 이제 시작한다. 우리는 내신이 비문학 독서가 3학년에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늦어요. 시간을 풀릴 수가 없어요. 시간 안에 못 풀어요. 1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첫 시험을 보는데 계속 시간 안에 풀라라고 조명하거든요. 올해도 역시 시간 안에 못 풀어서 옮기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다 풀었는데 시험지로 채점했는데 안타깝게 3개 풀렸어요. 근데 다 옮기지 못했어요. 다 옮기지 못해서 7개 나왔어요. 이런 현상이 우리 1학년들은 있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계속 시간에 대한 조명을 해요. 근데 지문을 읽을 때도 저는 시간을 조명해요. 자, 3분 안에 여기 지문 읽어. 그리고 어떤 내용인 것 같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틀려도 괜찮아. 이 요약하기거든요. 요약하기 시작해야 돼요. 1학년 때 무슨 비문학이요. 그냥 학교 내신하고 관련된 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학교 내신하고 관련된 거 하는데 그거가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문장도 이해를 해야 되고 문해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택지도 분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연습을 시키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내신하고 관련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1학기 때는 3월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에 넣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전체 전국적으로 다 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화작 들어갈 거예요. 문법도 들어갈 건데 문법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거 딱 그 수준에서 문법은 나와요. 하지만 비문학, 독서하고 문학은 중학교 교과서가 11개가 이렇게 돼요. 11개에 펼쳐져 있는 작가들의 또 다른 작품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거가 나온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안 배운 거가 나온다가 되는 거죠. 비문학 독서는 3월 모의고사 보시면은 헐 이게 중3이 풀 문제라고 좀 놀래요. 비문학 독서 제가 봐도 놀래요. 이게 왜 중3 수준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가?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출제자들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하나? 아무튼 비문학 독서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읽다가 아이들이 포기해요. 그리고 고전소설 포기해요. 고전소설을 읽다가 그냥 심청전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쵸? 근데 심청전에서 아버지가 왜 눈을 이렇게 대고 스님을 왜 만났는지 이걸 몰라요. 구체적인 거. 그리고 춘향전도 몰라요. 이야기를 이렇게 이론을 하다가 전형적인 인물, 개성적인 인물 이런 이론을 설명하려고 춘향전을 녹화하잖아요. 춘향전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있어요. 그럼 춘향전을 모르니?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그리고 동백꽃을 많이 우리는 예시를 들어서 중학교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하거든요. 시점을 설명해서 1인칭, 3인칭 설명하면서 근데 동백꽃을 안 배운 아이들도 있어요. 감자 사건하고 닭 사건 하면 얼른 떠올라야겠는데 몰라요. 아이들 소나기 소설도 몰라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편 소설을 저는 조금 읽히려고 하거든요. 그동안에 구성이 좀 다른 거, 구성이 좀 별다른 거, 1인칭 시점, 1인칭도 주인공, 각장자 이런 거, 전제작별적 그리고 글을 요약해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읽기 숙제를 조금 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름 반복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그리고 소설을 읽어야 돼. 읽고 요약하기가 비문학 독서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이해하는 스토리를 기억하고 비문학 독서도 읽으면서 문단별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렇게 연결하신다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면서 1학기 내신하고 연결해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 문제 유형은 이런 수준이야. 이것보다 훨씬 어려워. 문제 유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문은 똑같이 안 나와요. 지문은 똑같이 안 나오고 문제 유형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1학년 때 쌓아놓은 부분들이 2학년 내신하고도 연계성이 되고 3학년 내신하고 수능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이 기초를 굉장히 잘 다듬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해요. 저희 선생님들 이렇게 되고 2학년입니다. 2학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최상위권이 아니면 지금 2등급까지는 저희가
두 등급까지 나누면 11%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5등급까지 나누면 10%예요. 그러면 우리가 200명이다. 개성고 200명이 넘는데 200명이면 20등이에요. 근데 동점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5등 안에 들어요. 15등 안에 들어가야 어떻다? 인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무조건 내신을 잡아라. 기초적인 걸 잡아라. 문제 유형을 찾아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2학년 때 이제 단도를 해야 되겠죠. 2학년 때는 내신 대비하면서 수능 모의고사 그냥 저절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능 모의고사를 따로 대비를 한다 이게 아니라 뭐든지 풀어내야 되는 이제 멀티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2학년 때는. 그래서 두 개를 다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능 최저가 부활할 수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명하면은. 왜냐하면 내신 이제 5등급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1등급, 2등급까지 하면 2등급까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2등급까지 34%거든요. 60등, 70등 이렇게 되는데 그 선까지 우리가 인서울에서 주요 학교 20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10% 좀 늘어났네. 이게 아니라 기존에 2등급 중후반, 중성까지 이 정도까지가 인서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계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능 최저가 부활할 수 있다, 면접도 부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3학년 때는 이제 입시 준비해야 되겠죠. 내가 수시로 가야 되냐, 재수로 가야 되냐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면서 내신도 감안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죠. 3학년 올라가서 아이들이 저는 선생님 내신을 조금 부족해서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로 갈까봐요. 이렇게 2학기 때부터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을 잡아라. 3학년 1회까지 내신을 잡고 원서를 쓸 때 생각해라. 원서 쓸 때 분명히 후회하거든요. 3학년 1학기 내신을 선생님 저 내신 준비 안 하려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애들 정시로 공부를 집중해서 안 하거든요. 내신을 준비하면서 정시로 같이 준비하는 거고 내신을 하면서 3학년 때는 대부분 교과서가 정해져 있어도 EBS 교재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EBS 교재가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거 준비하면서 문제 유형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게 수능 대비예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놓지 마라. 그리고 수시는 반드시 써봐라.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2028년도 수능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내신은 놓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한 개성어가 영어고 교과서 이제 짧게만 보여드리는데 주요 고전시는 다 똑같아요. 가실이 들어가져 있고 상충곡 가사문학 들어가져 있고 들어간 거 다 똑같아요. 이게 이제 개성어인데요. 개성어가 문법이 2단원에 있고 4단원에 있어요. 이게 4단원에 있는 게 원래는 교과서 바뀌기 전에는 2학기 때 있었던 거거든요. 1학기 때 문법이 지금 개성어는 집중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중간고사에 의문의 변동 이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장 성분 높임 피동사가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기말고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학기 때 문법은 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어고사거든요. 영어고사는 무난해요. 무난해서 아마도 1, 2단원 이렇게 공감하는 나라에 문법이 1학기 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아요. 그래서 개성고하고 영어고로 비교하면은 영어고가 문법의 부담이 1학기 때 좀 작다. 근데 2학기 때 부담이 굉장히 커요. 영어고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부담이냐, 2학기 때 부담이냐 그 정도 차이지 문법이 1학기 때 다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만 지금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고 교과서는 다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문학작품이 들어가야 문학작품을 바뀌는 거지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문제 스타일 내는 부분들은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작년이 아니라 올해 지금 개성고등부 컷이에요. 영어도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상위권은 치열합니다. 상위권은 항상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상위권에 가려면 뭘 다듬어야 되는지 그거를 조금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업하는 것은 현대식, 고전식, 시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성고도 그렇고 사대고도 그렇고
그래서 문법은 다 어렵게 내요. 문법은 다 어렵게 내기 때문에 문법이 쉽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3일과 다르고. 그리고 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방학 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읽기 자료 소설을 좀 주면서 비문학 독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 이렇게 풀이 번갈아가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것은 아침 주고 했었던 거 한번 이제 다른 상을 어제드는데 6시부터 아이들이 와요. 저는 이제 6시 전에 와서 문 열어놓고 불 밝혀놓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교실에 있고 다른 교실에 또 이만큼이 또 있어요. 그래서 딱 가서 붙여서 하지는 않고 그래서 나눠서 어떤 아이는 아침에 와서 저는 소리내서 읽고 싶었고 그래서 3층 가서 크게 해. 다 비어있으니까 건물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아침 집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그 영어는 기본, 응용, 심화로 구성되어 있고요. 패키지는 모두가 월금 2시에서 5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과는 현재 지금 프리미터 그 시간대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기본반은 보시듯이 화수 중에 하루, 목토 중에 하루고요. 그 다음에 응용반은 응용이랑 심화반은 모두가 월급입니다. 그래서 응용반, 기본반만 요일이 좀 다르고요. 일단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영어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에게 당연히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프리윈터 때도 마찬가지인데 버티는 걸 좀 많이 얘기를 해요. 작년에는, 올해는 아닌데 작년에는 단어 20개를 4시간 동안 못 외운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4개월을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아서 단어를 빨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단어를 외우는 것 자체로도 속도가 좀 빨리 올라요. 그래서 앉아서 단어 외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버티는 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도 기본반인데 애들이 이번 주부터 단어량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버거우면은 얘기하고 힘들면은 버티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좀 기초가 부족한 제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학원에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붙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반이고요. 응용반은 말 그대로 좀 어정쩡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밑에 부분들은 패키지랑 단과랑 공통이에요. 다만 이제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패키지는 3시간이고 단과는 4시간입니다.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단과에만 이제 모의고사 실전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화반은 당연히 이제 1등급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 좀 많고 아예 좀 작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응용이랑 기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1등급을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휘 클리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재가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구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요거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정현우 선생님 구성고 수업은 단가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에도 개성고만이 있고요. 그 단과로만은 정현우 선생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그러면 또 국어를 안 듣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미 영어는 수준별반으로 있고 그 다음에 단과로도 학교별반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좀 예외로 단과랑 패키지 둘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성고가 좀 어려워요. 네, 좀 믿고 저는 사실 그 선생님들 참 미운데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개성고에 맞춰진 유형을 해야 됩니다. 좀 시그니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략하게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일고반도 있는데요. 신일고반은 1점 문제 때문에 단가반으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신희 선생님께서도 뭐 작년, 올해 아주 좋은 실적을 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작정하고 그 신일고를 좀 파세요. 그래가지고 개성고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뭐 영과생들이 거의 주 7일 나와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신일고 참 좋은 실적을 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얼굴에 나와서 못 보겠는데 저는 저기 특강도 있습니다. 이제 어법 이치예요. 좀 부족한 제자들 대상으로 좀 특강도 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심화반이나 잘하는 친구들 열심히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부족한 제자들 좀 하면은 그 느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기본반, 좀 부족한 제자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게 기본 어법 서술형 단과하기는 특강이긴 하지만 포교라로 단어 시험을 좀 치고 싶으면 당연히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원하시면 어휘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네, 마지막 또 뵙네요. 네. 마지막에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학원 수학이고요. 저희 학원 수학 시스템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앵커학원이 크게 된 이유가 이런 방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코로나 지나고 난 이후에 학교별 수업을 까는 건 뭐 당연한 건데 또 국어, 영어, 과학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학도 학교별로 깔았죠. 그리고 수학은 실은 어머님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레벨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수준 차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근데 학교별로 레벨로 합격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조금 많이 성장했는데 요건 이제 뭐냐면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죠.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교한테 자율성을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올해도 지금 영문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똑같은 학교가 단 한 개가 없었습니다. 수학이. 좀 심하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약간 국어, 영어, 과학처럼 학교 선생님들 마음대로 이제 커리큘럼 짤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조금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별 레벨별이 이번에 바뀌는 교육까지도 좀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스템을 유지할 거고요. 오히려 이걸 좀 확대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수학은 이렇게 7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개를 넘어가는 학교는요, 이제 공통반이 없지 않아요. 공통반이 없지 않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2월이 되면 2월 첫 주에 학교 발표가 나요. 학교 발표가 나면, 이 회화요구를 깔게 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 애가 분명 기름 유타고 사단지에 살고 있는데, 회화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분, 어머님은 4분이 올라가셨어요. 이게 몰라요. 저희가 어떻게 신청하더라도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런 식으로 수업을 깔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레벨별로 하면서 학교별로 하면 반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이걸 현실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회화요구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는 뭐 제 반에는 지금은 많은데 회화요구 말고 어디를 할까요? 고대국어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서 우리 학원 전체로 잘한다고 하는 애는 한 2명밖에 없어요. 얘들을 위해서 이제 레벨을 다 깔 수는 없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화반은 통합반이에요. 심화반은 통합반이고 한 2등급 중후에서 현재 기준 등급으로 2등급 중후에서 4등급 초반 정도까지는 학교별 반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부족한 친구들은 통합반이고 소소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진짜 이제 학교 등급 따라가기 힘들지만 뒤늦게 나와. 공부에 조금 열정이 있는데 정규 수업은 못 따라오면 기초부터 다시 가게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올해는 이렇게 4개의 레벨로 나눠 진행했고 아마 이거는 그대로인데 조금 확대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확대를 할 거 같아요? 심화 학교별 반을 조금 개선을 할 예정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1 애들 심화반은 제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2학년, 1학년. 이 심화반이 좀 너무 힘들어요.
뭐냐면 한 반에 학교가 제가 지금 1학년, 2학년 같은 학교가 다 따로하고 학년별로 따지면 34개를 하는데 34개 자료를 다 따로 만들었어요. 뭐 약간 목숨을 갈아넣어서 수업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얘들이 과연 그러니까 제가 심화반인데 여기 솔생고 정규 1등 솔생고 한 명 있는데 솔생고 정규 1등이에요. 얘는 혼자 100점이고 그 밑에가 70점 돼요. 이런 친구들은 넣을 수밖에 없긴 한데 이거를 좀 병합할 수 없냐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심화반을 통합을 하는데 학교별 반에 자료를 하는 주1회 수업과 심화반 수업을 하는 주1회 수업을 병합을 해서 이거를 하루는 심화 과정을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하루는 이 학교별에 맞는 자료를 진행해서 분리를 시키자. 그래서 이 심화반은 주2틀은 다 학교별에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1+1으로 조금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 거의 결정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수업 시간표나 이런 걸 배정할지 조금 계획 중에 있고요, 내년에. 그래서 심화 학교별 반이 개설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추가적인 관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솔쌤반, 4대 국어반 이런 건 추가가 당연히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이상하게 성신여고 애들이 좀 몰려다니는데 제가 지금 2학년 애들이 성신여고가 1학기 기말에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시험을 잘 치는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있어요. 지금 11명. 좀 몰려다니는 봤는데 애들 물어보니까 전부 다 전교과. 전교 10등 안에 있는 애들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명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까지 좀 확장 계획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4대 구간, 또한 구간 원래 올해 고대부 구간을 생각했었는데 고대부 구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별로 안 돼도 돼. 선생님 안 돼도 돼요. 이래가지고 준비를 해요. 이런 식으로 조금 확장되어서 나중에 좀 이상한 좀 안 나오는데 좀 멀리 있는 학교 되더라도 저희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1, 2월 수학 공부를 어떻게 되느냐. 네. 지금 저희 학원에서 하는 시스템은 아까 들으셨겠지만 진단평가를 보고 수학과 팀장님께 수학 상담을 듣고 공부 반영 이제 그 반을 좀 설정을 하는 건데 이거를 왜 넣냐면 수학 공부를 1, 2월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를 외워있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할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진단평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학원 안 다니는 애들도 있고 진단평가 안 보는 애들도 있고 실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1학년 실제 학교 시험을 좀 쉬고 싶은 학생이 있잖아요. 1학년 시험 치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이번 달 21일, 21일, 22일, 28일, 29일에 이 근처 메인 학교들 작년 기출 실제 시험을 치고 해설하는 무료 특강을 지금 계획 중이고 아마 문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개성고 시내고는 당연히 있고 용문고, 사대고고 이런 학교들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선도포가 여기서 많이 안 가요. 저희 학교 선도포가 거의 안 오긴 하는데 최고 레벨 시험은 어떠냐 이런 쪽으로 한번 학교 시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나중에 또 추가로 받을 거고요. 지금 거의 확정이고 선생님들 시간만 결정되면 아마 되잖아요. 또 그런 걸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1월 1일, 2월 중간에도 신입 학생들이 레벨이 많이 바뀌어요. 저도 제 경험상 저도 중3에서 올라갈 때 수학 실력이 갑자기 뛰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간에도 실력이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1월, 2월 윈터 듣는 애들 대상으로 매주 수학 테스트를 보고 잘하는 애들 상품권 주고 많이 오른 애들 상품권 주고 이거를 기획을 어제 확정을 지었고요. 아마 아까 전에 설명했을 때는 그 안에 내용은 없었지만 이 내용이 추가되어서 학생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본인의 상태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요. 지금 말씀드렸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선행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설프게 1학년 거라고 2학년 거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데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졸 수업하고 있는데 얘들은 고등학교 1학년을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1월, 2월에 1학년, 2학년 공부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1학년, 1학년 거를 좀 몰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기초과정 좀 잘 닦아야지 그 다음 과정 나가는데 또 문제가 없거든요. 그 복습이 좀 중요한 거고 원하는 학교 실제 기출 연습 자료 제공으로 원래 적었는데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아마 이번에 모의 시험을 좀 진행해 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점수로 확인하면 안 되고요. 이게 수학이 조금 특이한 게 어머니 수학은 가장 객관적인 학문이 있어 시험 결과는 가장 객관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보통 30문제 이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수학은 대부분 학교가 25문제를 넘지 않습니다. 보통 20문제 정도거든요. 20문제 전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문제 5점이에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뭐 8점일 수도 있고 중간식 같은 경우 8점일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날 시험 치기 전날 종교를 믿지 않지만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막 메카적으로 절 한번 하고 조상신님 저를 기도를 해서 3문제 찍어서 3문제 맞추면 조등급이 무조건 옵니다. 수학이 보통 한 문제에서 한 문제 반 사이로 1등급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결과만 보고 학생을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단순 점수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뿐만 아니고 잘못 풀었는지 답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좀 자세히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만약에 모의 시험을 치면 뭐 저희도 이제 수학생들 인력을 갈아놔야 되는 거긴 하기 때문에 뭐 좀 빠르게 할 수 없도록 최대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학생의 상태에 대해서 판별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다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절대 점수만 보고 판단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틀리고 어떤 풀이 과정이 어떤지를 보면 얘가 어떤 단어는 약한지도 나옵니다. 그 단어뿐만 아니라 큼지막하게 뭐 함수를 약하게, 뭐 방정식이 약하게, 또는 뭐 경우의 수를 약하게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1개월에 여기까지가 현재 상태 판단에 대한 게 있면 수학이 1개월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도 윈터 커리큘럼에도 수학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수학 집중과정 따로 가르쳤잖아요. 수학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다른 과목과의 차이 조금 있는데요. 나중에 3월에 올라가면 수학 공부가 그거죠. 수학 공부가 어떤 느낌이냐면 가장 투자는 많이 하지만 가장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그러면 초등학교 성적이 안 오르니까 저는 대학 가면 수학을 포기하죠. 그게 안 되는 이유 답변하시죠. 한국사는 조선시대를 모르더라도 현대시대를 풀 수 있고요. 삼국시대를 모르더라도 조선시대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간고사 때 갑자기 현타가 와서 삼국시대인데 빵점을 받더라도 갑자기 중간 끝나고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기말고사 때 조선시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게 한국사인데 수학은 중간고사 놓치면 기말고사를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과목이죠. 한 번 포기하면 끝까지 문제가 생기는 과목이고 근데 많이 투자해도 잘 안 모르는 과목이라서 되게 뭐랄까 계획 같은 과목인데 근데 또 대학 입시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모든 학교에서 수시든 정시든 가장 수업을 많이 보고 가산점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기로 올라가면 내신기간, 특히 내신기간 한 달 전에 수학을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과목이 아니에요. 국어랑 영어는 암기 과목이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100% 암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5월 첫 주에 시험을 치면 4월 첫 주 또는 빠르면 3월 말부터 내신기간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과목이죠. 기말은 더 시간. 그래서 미리 하나 뭐 알려드리자면 전 과목 점수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매년 설명회 때마다 이 얘기를 전달드리는데요. 5월 1일이 시험이다. 그러면 수학은 4월 15일에 친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드립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 수학을 잡아놓고 남은 15일 동안 다른 과목이랑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결국 수학 때문에 다른 과목을 못 합니다. 뭐 매년 그것만 잘 지켜도 전 과목 점수가 무조건 돼요. 그래서 좀 연장선으로 1, 2월에 수학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이유도 그거죠. 그리고 수학은 또 문제가 한 번 보면 잘 푼다. 절대 안 돼. 여러 번 반복해도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이런 과목적인 특징이 정말 특수한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약간 다른 과목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른 과목보다 먼저 끝낸다는 생각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름은 오히려 막 많이 풀 필요 없어요. 감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풀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감을 유지하면서 실전감만 안 떨어지게 하면 전과목 점수는 다 올릴 수 있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똑같습니다. 특히 이게 어디서 지금 문제가 될 것 같냐면 2학년 올라갈 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2학년 올라가면 과목 수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번에 그 모기 학교 때문에 과목 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직 학교마다 어떻게 배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과목 수가 많아지면은 또 난이도도 올라가잖아요. 특히 이과 관련 애들 과탐 선택할 건데 과탐 공부 시간이 없어요. 이거를 정말 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랑 방금 전에 비교해 드렸는데 학생마다 레벨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모두 달라요. 성능도 다 다르지만 동일한 부분은 해도 부족한 것이 수학 공부다. 이거는 마인드가 중요해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수학은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이유는 종착역이 없다. 무슨 얘기냐? 수학은
본인이 1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1등급 다른 과목 1등급 받으면 1등급이랑 1등급 전교 1등은 차이 그렇게 안 나는데 뭐 수능만 해도 그렇죠. 수능이 올해 이제 내일 성적이 발표나는데 작년 수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미적분 이제 표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한 83점 받으면 1등급이 있어요. 근데 83점이랑 90점이라는 83점이 4%인데 90점만 올라가도 0.5%에서 1%예요. 근데 96점을 받으면 0.0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점을 받으면 재작년 수능 말씀드릴게요. 재작년 수능 미적분 100점, 성북, 강북, 노원 합쳐서 현역 중에 한 명 있었어요. 전부 재수했어요. 100점은 진짜 높은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근데 100점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실은 100점을 받는 친구가 있는데 꾸준히 100점을 받는 친구가 있어요. 레벨이 또 있죠. 근데 여기서 꾸준히 100점 받는 친구가 누가 있냐면 30분 만에 40분 만에 다 풀고 검사를 몇 번 해서 절대 실수를 안 하는 친구가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저같이 이제 선생님들 레벨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수학을 완전 본인 인생에 완전히 되죠. 첫 단원 100점인데 다른 과목 보려면 그 친구는 아무리 운이 없어도 3수 4수 무조건 있습니다. 정시는 수학 100점 받으면 서울대 모르겠네요. 이게 개정이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 정시는 어차피 등급이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수학 100점 받으면 뭐 서울대 군대는 다른 과목 3등급 받아도 갈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수학이 점차 레벨이 높게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장력이 없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공부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쉽게 나오는 연도는 100점이 좀 많잖아요. 수학은 그렇지도 않아요. 좀 쉽게 나오고 100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 수학 좀 하는데 지금 아직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수학 좀 하는데 나 과거 준비했는데 나 자사고 준비했는데 근데 거기 가서 좀 힘들까지 일반 봤는데 나 수학 좀 해. 가면 시밀고 같은 데 나면 1등급 잘 안 나옵니다. 만족을 하면 절대 안 나와요. 여기서 내신으로만 전달드리겠습니다. 내신으로만 전달드리면 1등급이 아까 전에 정규 1등이 있는데 제가 여기 고등학교 수학 시험 치면 저는 15분 만에 다 풀고 검사 5번 해요. 진짜 높이 가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아까 그 손생구 정규 1등 말씀드렸죠. 그 친구가 지금 본인 학교 시험 치면 한 30분이면 다 끝내고 검사는 100점 받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 올해 3월, 6월, 9월 모의고사 딱 100점 받았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가 정말 끝이 없다는 생각까지 특히 만족하고 본인 수학 좀 한다고 만족하는 남자들 특히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말들을 다 잡아주셔요. 정말 이게 큽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두 가지를 요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태 확인이 제일 중요하고 꼭 커리큘럼 선택이 뭐 선행을 하든 헌행을 하든 뭐 그런 걸 떠나서 현재 상태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유고 끝없이 수학을 절대 만족합니다. 특히 끝없이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학에 관심 있는 애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딴 과목 없이 수학과 이런 수학 공부 재밌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 재미 안 붙이는 소리 기록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수학 쪽은 모든 커리큘럼을 다 설명하고 오늘 밤 11시가 되기 때문에 그 안내 책자 보시고 궁금하신 점 언제든 물어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상태 학생을 꼭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준비된 설명회는 끝났고요. 오늘 전달드리고 싶었던 정보는 어차피 학교 선택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고 나중에 전학까지 좀 전달해주고 각 과목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그런 핵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부끄러우시면 남만 하고 가셔도 돼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기 날씨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학부모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앵커공학부 부장 김건혜였습니다.